네, 2022년 6월 22일 이정훈입니다. 국가정보원 원훈을 바꾸기로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이 더 망쳐놓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 이게 뭡니까? 그 이름도 바꾸고 원훈이라고 할지 또 다시 부로 바꾸면 부훈이 되겠죠. 부훈도 제대로 만들자 제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22일 국정원이 원훈을 바꾸겠다라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가정보원이 원훈을 새로 정했어요. 5번째로 정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걸 갖다가 국가와 국민을 문재인 정당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아니 어떠한 공조적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안 합니까? 이런 참 밋밋한 원훈을 내세우는 건 참 재미없죠. 예. 그 왜 미국 보병학교에 가면은 딱 쓰인 게 모토하고잖아. Follow me.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 보병학교에 가면 Follow me를 우리말로 썼죠. 내 뒤를 따르라. 소대장들은 제일 앞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대장한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뭐 평소에 말할 땐 소대장님 딱 하지만은 진짜 훈련 들어가서 논에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더울 때 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워카 속에 물이 철렁철렁 안 좋죠. 들어가 그러면 한 놈도 안 들어갑니다. 소대장하고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소대장이 첨벙 들어가야 병사들 또 우르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현장 지도자는 Follow me, 내 뒤를 따르라. 그들에게 등을 보여줘야지 그들의 등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이 참 그 모토를 멋있게 만들어요. 역시 세계전쟁을 해보고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서. 근데 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국정원 원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야, 이건 청와대가 해도 되고 어디 뭐 국회도 해도 되고 뭐 우리나라 정부 부처 다 해도 되네. 이런 밋밋한. 에다가 이 원훈을 새긴 돌에다 새겨놨는데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유, 그 뭐 술병 이름에도 그 누구 채가 있으면 신영복 채잖아요. 그 사람 글씨체로 해놨습니다. 아니 간첩 때려잡자고 만들고 북한하고 통일하자고 하는 조직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신영복 씨 글씨체로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 내에서는 반발이 많았고요.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들 모임 전직 국정원 모임 단체가 양주회인데 양주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이 신영복 글씨체로 돼 있는 이 원훈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원훈을 만들겠다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도 이 신영복 씨 글씨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지난 청문회 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복 씨 글을 대한민국 국정원에 걸을 수 없죠. 참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국정원을요 아주 아작을 내놓은 데다가 아주 거기다 신영복 글씨를 턱 박아가지고 대못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고 어디 양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누리호 쏘면 얼른 톡 튀나오고 갑툭 튀나오고. 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원훈은 1961년 이제 5.16을 하고 그 당시에 군에 있던 육군에 주로 있던 이제 그때 뭐였나 특무대라 그랬나 그러한 사람들 경찰에 있던 사람들 끌고 모아갖고 처음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듭니다. 이 중앙정보부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중앙 정보 중에 중앙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한참 미국 정보 시스템을 공부해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주로 정보 활동을 했던 곳이 미국의 군입니다. 군. 육해공군이 미국은 따로 있었죠.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따로. 공군부는 이제 그때 나중에 독립하지만 이게 따로 있었습니다. 각 군이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만 사용해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정보 활동을 합니다. 왜냐? 그때 위조 달러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금지한 뭐라 할까요? 위조 달러, 술,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그때는 FBI가 없었으니까. 그거 했던 것이 시크릿 서비스, 비밀 정보국이라고 할까? 그게 있었고, 그 SS가 FBI가 나기 전까지는 미국 전체 연방 차원에서의 정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 SS가 미국 대통령 경호까지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연방 부처별로 몇 개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이게 다 자기네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 활동을 하고 그걸로 버립니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 정보를 위해서 만든 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래서 대통령을 뜻하는 게 국가를 위한 정보란 뜻이에요. 모든 정보기관의 탑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위한 정보다 보니까 Central Intelligence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정보기관들도 또 이렇게 좀 갖고 오게 됐는데 미국은 워낙 독립성이 강해서 이 정보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를 당하는데 오사마 빈 라덴 세력이 미국 내에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대형 테러를 한다는 거는 누가 입수했더라? 그 미국의 연안 경비대, 우리 해경 같은 조직도 뭐 입수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테러는 담당 안 하니까 바다만 지키고 하니까 그냥 뭉개버렸죠. 그래서 이 정보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합치고 융합해야 되겠구나. CIA도 그게 안 되는구나 해서 ODNI라고 국가정보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통합해갖고 대통령한테 더 주고 있지만 역시 CIA도 주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미국 CIA를 본따 가지고 61년도 5.16을 하면서 국가를 만들려면 대통령이 가장 머리가 좋은 제갈공명이 필요하잖아요. 제갈공명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국가 안보니까 김일성을 때려잡기 위해서, 김일성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얻고 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만드는데 중앙정보가 굉장히 강력했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부처를 통제할 수 있었죠. 그때 보안감사권인가. 이 초대 중정부장이 김종필 씨였습니다. 김종필 씨는 당대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5.16 때 그 모든 계획을 본인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육군 소령에서 예편을 했었죠. 무슨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4.19가 60년에 나는데 그 4.19 전후에서 김종필 세력이 하도 우리 정부 썩었다가 쿠데타를 모의해서 그게 걸려갖고 옷 벗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워낙 똑똑하니까 이 김종필 씨는 지금은 서울법대가 최고지만은 해방 전후의 공간에서는 서울법대도 법대지만 서울사대가 최고였습니다. 왜? 서울사대를 나와야 취직이 되거든요. 서울법대를 나오면 또 고시를 봐야 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들어간 사람이 또 한 100명 되는데 그중에 고시 붙는 게 1년에 20명, 30명, 10명도 안 되니까. 근데 사대를 가게 되면 거의 선생님이 되거든요. 저는 70년대 후반에 공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립고등학교 당시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학벌이 높았어요. 거의 서울대였습니다. 이 서울사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서울사대 중퇴하고 다시 육사를 들어가서 한학도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김종필 씨는 아주 한학에 밝아서 잘 모르는 한자 용어를 많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써서 공부를 시킨 바가 있죠. 이분이 만든 것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모토입니다. 음지해석이라고 양지를 지향한다. 상당히 잘 만든 원문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이 중앙정보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1979년 중정부장 김재규 이하 대원들이 경호실 직원들을 쏴주면서 대통령 박정희를 사살하는 사건이죠. 11.6 사건. 그거 사건으로 이제 중앙정보부가 거꾸로 수사를 받으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정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면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가는데 김대중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또 여기는 또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조건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는 안기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집권하자마자 이걸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그 원운을 이제 부운이 아니라 원운이 되죠.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바꿉니다.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개칭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정보는 국력이다 그러면 정보통신과학부의 모토로 하면 딱이죠. 어디 정보과학고등학교 교원으로 해도 되겠네.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요원들도 맥이 탁 풀려요. 이 힘 있는 딱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노무현 정부 지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때 어느 행사인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2008년에 이 국정원의 모토를 바꿉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진리와 자유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무명, 이름, 음지를 지향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상당히 좀 했는데 이게 CIA 모토를 약간 모방한 겁니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너무 가짜르니까 없앤 건 좋은데 이것도 참 무슨 뭐 이건 이 정도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이거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의사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정보기관, 뭐 교정당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 기독교 색채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걸로 바꿉니다. 소리 없는 헌신은 무명의 헌신과 다를 바가 없고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어느 기관은 못해서 그렇지 다 이걸 위하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수호만 합니까? 북진 통일도 해야 되고 영광을 위합니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야지. 피투성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야지. 영광, 비영광을 넘어서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21년에 그 신현복 글씨체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아주 밋밋한 이때쯤이면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 활동을 다 죽여놓고 박지원 씨가 가서 뭐 북한하고 뭐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뭐 이거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약간 내통해갖고 1차 정상회담 했던 사람이 박지원 씨니까 그때 이제 하노이 노딜 이거 다 막히니까 그거 하라고 박지원 씨 보냈던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아닐 때죠. 네. 이 조직이 그 무렵에 만들었던 큰 사건이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북한 통지문 4통을 들고 와서 뭐 엉터리가 그런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모토가 참 밋밋하고 하면은 조직도 밋밋해집니다. 강한 조직은 김 JP가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딱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미국 CIA 모토가 상당히 궁금하시죠?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와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건데 실제로 연세대학교 가면은 진리와 자유를 풀어놓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거의 교훈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CIA의 모토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정보를 알면은 정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되고 이제 CIA의 저 앞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조직을 만들 때 보게 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에서 서울 우리로 얘기하면 스카이 같은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 중에서도 백인, 카톨릭도 안 뽑아요. 기독교인,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뽑아갖고 그때 하면 굿 셰퍼드라는 영화 보니까 그 초기에 뽑힌 친구들은 아주 아주 기독교적 윤리관을 갖고 철저하게 삽니다.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베를린에 가서 거기서 그냥 하고 그다음에 중립국가인 스웨덴 가서 소련 KGB랑 싸우고 막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독교적인 소명의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걸로 싸웠죠. 멋있죠? 그럼 미국의 최대의 정보기관을 제가 NSA 국가안보국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과학 정보를 합니다. 통신 감청을 하고 과학 장비를 갖고 쫙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모토는 더 멋있어요. Securing the future. Secure가 안보, 지키다 이건데 미래를 지켜라. 미래를 보호하라. 뭡니까? 이제 적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으면은 그걸 갖고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아니까 그 정보를 줘서 미국이 대응하게 만드니까 미래를 지켜라가 되죠. 난 이 Securing the future 굉장히 멋있는 모토 같아요. 딱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정보기관을 갖고 있죠. 하나가 이제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보기관도 있는데 모사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번에 신임 국정원장도 모사드를 모델로 하겠다는데 모사드는 히브리 말로 정보 및 특수작전 연구소의 약자입니다. 연구소지만 연구소로 위장 명칭을 쓰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 친구들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무기 정보를 물어도 이렇게 뭐 비밀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모든 게 답답해요. 아주 철저하게. 여기는 뭐를 모토로 하는가 하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만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 이거를 모토로 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국민이 평안을 해진다. 지략. 여긴 정보를 넘어섭니다. 아까 이제 미국 CIA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보가 결국 진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보를 지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어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딱 얻고 있으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저도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참 엉터리다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거는 저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사드는 이런 것도 모토로 내건답니다. 기만으로 전쟁을 하라. 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라. 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속여라. 바른 말 하지 마라. 지략 얘기할 때는 우리끼리만 아니고 외부에는 항상 말하지 말고 속여라. 이걸 보면은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정보 세계는 뭐 무명의 헌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뭐 정보는 국력이가 아니라 최전선입니다. 저는 기자들이 정보부 요원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공개된 정보원이고 기자들도 현장 가보면 참 겁나게 뛰잖아요. 막 파고들고 쓰레기통 뒤지고.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해외에 가면 누가 보여줍니까? 국내에서야 뭐 국정원 직원이야 그러면 하고 모든 기관이 오픈해 주지만 해외에 가면 간첩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뛰어야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손자병법 시작이 병자 궤도야. 군은 속이는 걸로 시작한다라고 시작합니다. 군사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기만으로 전쟁을 수행해라. 이런 모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딱딱 조직들이 살아있죠. NSA나 CIA나 모사드 같은데. 하나 궁금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기관 그러면 영국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은 Military Intelligence, 군사정보라는 뜻으로 MI5, MI6가 있는데 MI5가 영국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레구넘 디펜드라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Defend the Realm. Realm은 영역, 왕국, 제국 뭐 이런 게 뜻입니다. 영역을 지켜라, 조국을 지켜라 이거죠. 맞죠? 그 뭐 조국의 영광과 뭐 이게 아니라 조국을 지켜라. 그 외에는 주국에서 모든 수를 다 써라. 공작도 하고 살인도 하고. 네. MI6는 해외 정보부인데 여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어로는 careless talk, cost lives. 부주의하게 얘기하다 보면 죽는 사람이 나온다. You never know who's listening. 누군가가 네 얘기 듣는다는 것 명심해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여기는 always secret입니다. 입 닥쳐. 영국의 MI6 무섭죠. MI6에서 했던 우리와 관련된 유명한 공작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태영호 의원이 영국에서 북한 공사하다 들어왔는데 MI6가 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정보 활동 하던 곳이라서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닥치고 닥쳐라. Always secret. 핵심입니다. 정보부 요원할 때 그거 하나 따가면 되지. 뭐 조국을 위한 헌신. 영국 국내 정보부는 Defend the Realm. 조국을 지켜라.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죠. 멕시코의 연방안보수사국은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이해하라, 미래를 예견하라. 네. 이 정보기관 요원들이 007처럼 총 쏘고 이런 건 줄 알지만 굉장히 박사들이 과거 거 다 기억해서 현재 문제는 이거구나 하고 과거랑 딱 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전략 정보가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헌신 뭐 이런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아까 NSA는 securing the future, 미래를 보호하라. 미래를 securing, 확보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안조사청, 일본의 정보기관은 좀 애매한데 공안조사청이 있죠.
선우후락 사자성어로 했습니다. 먼저 고민하고 나중에 결과를 즐겨라. 항상 깊이 생각하는 정보라는 거는요, 어디 가서 빼갖고 오는 게 정보인 줄 아는데, 저도 그거 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갖고 온 정보를 쫙 분석해서 이거겠구나 하는 머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것도 맞습니다. 미래를 보호하라. 오죽하고 손자병복도 병자 궤도야. 기만에 의해서 by way of the deception thou shall do well. 속여라. 다 지략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스페인의 국가중앙정보부는 알면 승리한답니다. 정보를 알면은 해법도 나오죠. 승리하죠. 선승 이후에 구전하라. 손잡는법에 나오죠. 알면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걸 아니까 방법을 짠다면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럼 백전백승이죠. 프랑스의 정보부는 음지에서는 엄격하게, 양지에서는 명철하게 그랬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으란 뜻이죠. 우리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미국 FBI는 이제 연방수사기관으로 나중에 만들었죠. 그래서 법무부에 집어넣었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게 맞죠. Fidelity, Bravery, Integrity. 충성, 용기, 도덕을 요구합니다. 정보부 요원들이 정보 갖고 장사치면 나라 망하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도덕을 요구합니다. Integrity. 러시아는 현재 해외 정보기관으로 SVR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원은 반드시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한다. 여기도 도덕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뭐 인테그리티라든지 뭐 깨끗한 손. 이명박, 그 앞에 있는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은 최악이고, 그 시절에 만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드릴까요? 러시아 군사정보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쾌합니다.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은밀하게, 결단은 무자비하게. 네. 정보부대가 들어가서, 이번에 강철부대라는 프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국군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나오죠. 그 친구들이 북한으로 침투하는 요원들입니다. 그 특전사랑 또 달라요. 특전사는 뭐 여러 가지 육군용이지만, 국군정보사는 대한민국 전체 군용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 민간인으로도 위장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북한 인민군 간첩들이 바로 북한판 정보사 요원들로 보면 됩니다. 날씬한 친구들인데 힘 좋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무자비해야 됩니다. 적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육군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게 이제 특전사에 맞는 모토가 되죠. 아까 보병학교는 내 뒤를 따르라. 우리 UDT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바다로, 하늘로, sea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어로도 들어가고, 랜드로 들어가고, sea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seal, SEA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돼야죠. 캐나다의 보안정보국은 이제 요건 또 다른 류의 이제 모토인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다. 캐나다만 해도 긴장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남북으로는 미국을 맞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건드겠습니까? 편안하니까 국민안전의 매력, 전선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의 모토 비슷하게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호주의 보안정보국은 국가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게 무명의 헌신, 이런 류의 거가 되는 거죠. 자, 다른 정보기관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소련의 종합정보기관인 KGB, 러시아어인데 옮기면 당의 충성, 조국의 충성, 충성을 용어합니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한없는 충성, 문재인이 만들었던 거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독립한다면은, 아까 SVR은 해외 정보부고, 국내 정보가 FSB인데, 그대들의 행동 뒤에는 어머니 조국이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중국에는 정보기관이 국가안전부가 있고,
국내 정보기관으로 경찰, 공공안전부가 있죠. 국가안전부의 모토는 정예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해라 이겁니다. 정관내행 대당 충성 뭐 이렇습니다. 오로지 충성만 요구합니다. 충성 요구하는 데가 중국의 국가안전부, FSB, KGB, 공산국가 스타일입니다. 우리 특전사만 해도 해군 유리팀만 해도 불가능한 없다 안 되면 대기하라 막 뒤지고 얻고 나가는 거잖아요. 중국의 러시아의 군사정보국은 결단은 무자비하게 행동은 은밀하게 생각은 신중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고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기관 모토를 잘못 정했구나. 저는 김정필 씨가 이왕 원혼을 최초 부원을 지을 때 양지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음지에서 만든 정보를 갖고 양지에서 사용한다. 그거겠죠. 그건 좋은데 이왕 하려면 지양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칠지에다가 이 양력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 막 빨리 가면 날개가 힘을 받아 뜨는 이거. 이 지양이 뭔가 하면은 변증법에서 처음에 기존에 게 이게 옳다고 믿죠. 그러다가 이게 아니야 하고 다른 주장이 나와서 둘이 막 대립하다가 새롭게 하나의 정리가 되면 정반합으로 발전하죠. 이때 이 기존의 게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요 단계에 있을 때가 제일 힘이 있죠. 이런 거를 지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도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양지를 지양한다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정보기관으로의 모토로서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지향한다 다 좋죠. 그걸로 보거나 그걸로 돌아가거나 아마 그와 유사한 아니면 더 좋은 걸로 좀 만들어서 썼으면 합니다. 국정원 친구들 만나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변명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굉장히 오만하고 자신 있는 얘기죠. 이게 맞죠. 구질구질하게 우리 박지원 씨 북한에서 뭐 통지문 보냈다고 들고 와서 설명하고 서훈씨랑 짜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근데 그게 4개 버전이나 나오고 엉망진창이고 김정은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이나 하는 이게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저 사람은 쳐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김기현 씨가 이끄는 국정원이 새로운 모토를 찾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모토 김정필 씨가 만든 그 선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밋밋한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민 좀 해서 지금 저 청와대 옮기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 모아갖고 뭐 하다가 윤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까 중단시켰는데 아니 이름을 어떻게 국민 공모를 합니까? 아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나면은 자식 이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직접 짓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훌륭한 어른이 짓거나 아니면 유능하다고 하는 장명가한테 이름 부탁하잖아요. 어디 뭐 회사 가서 쫙 뿌리고 1, 2, 3, 4 여론조사에서 뽑습니까? 내 바램,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내 바램을 넘어서서 남의 지혜까지 얻기 위해서 장명가 어른들을 구해서 좋은 이름 붙이는 겁니다. 유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 공모로 한다 그럴 때 저러면 시시한 이름 나오는데 저 같으면요 이동복 선생은 현무관을 제시했는데 저 같으면은 우남관, 이승만관, 박정희관 이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이승만관입니다. 건국 대통령이고. 아니면 뭐 단군관, 해모수관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왜? 라고 들어가면서 역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명을 해야죠. 국정원도요. 저렇게 좀 밋밋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국가정보원 이름도 바꾸고 김규환 원장 간 김에 모토 제대로 정했으면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